2019 시즌 이후 5년 만에 다시 열린 중국 그랑프리는 스프린트 레이스를 포함한 주말임과 동시에 피렐리와 FIA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채 진행된 노면 마무리 작업 덕분에 모든 팀과 드라이버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줄 거라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변수는 레드불과 베르스타펜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고, 베르스타펜은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폴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스프린트 레이스 우승, 그리고 메인 레이스를 폴포지션에서 시작해 여유있게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5년 전 중국에서 팀의 첫 F1 그랑프리 우승과 원투 포디움을 기록했던 레드불은 오랜만에 열린 중국 그랑프리에서 팀 역사상 100번째 폴포지션도 챙겨가며 좋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메르세데스와 해밀턴은 부진했고, 중국의 긴 직선 구간과 느리고 길게 이어지는 코너 때문에 고전할 거라 예상되었던 맥라렌은 오히려 자신들의 장기인 고속 코너가 더 많은 스즈카에서보다 더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며 랜도 노리스가 2등으로 포디움에 다시 한번 올랐고, 페레즈는 이번 그리드에서 메인 레이스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3등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5년 만에 열리는 그랑프리를 앞두고 상하이 인터내셔널 서킷은 FIA와 피렐리에게 통보 없이 노면 위를 다시 코팅하면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몇 드라이버들은 카팅 시절에나 볼 법한 코팅에 불만을 가졌고, 노면이 새롭게 포장된 게 아닌 오래된 아스팔트의 그립을 빠른 시간 안에 올리려 코팅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노면은 새롭게 페인트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비투맨이라는 화약 물질로 새롭게 코팅된 것이고, 미국이나 아시아에서는 오래된 아스팔트를 데미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들이 트랙 위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코팅된 노면은 쉽게 벗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레이싱 라인 안쪽과 바깥쪽의 다른 노면의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그립의 차이가 심각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인즈는 2020 시즌 터키 그랑프리에서 있었던 노면 문제와는 확실히 다를 거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FP 세션을 앞두고 사인즈는 중국의 노면은 늘 일정하지 않았다. 몇 년 전에는 전방 타이어 과부하가 심한 서킷이었지만 또 다른 시즌에는 후방 타이어 과부하가 더 심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노면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적응해야 올바른 셋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노면 문제뿐만 아니라 금요일에 열린 FP 세션에서는 7번 코너의 바깥쪽에 있는 잔디에 불이 붙으면서 레드 플래그가 발동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스프린트 퀄리파잉 두 번째 세션이 열리기 직전 같은 구간에서 잔디에 불이 붙었고, FIA는 조사팀을 파견해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정확한 분석을 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상하이 인터내셔널 서킷이 원래 늪지대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하로부터 올라오는 메탄가스가 노면과 차의 마찰로 생긴 불씨로 불이 붙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면 잔디의 색감을 위해 칠해진 화학물질 때문에 발화가 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스프린트 레이스부터 메인 레이스까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레이스는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 그랑프리와 마이애미 그랑프리까지 두 그랑프리 연속 스프린트 레이스가 열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팀들이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도입하는 걸 포기하고 이어지는 이몰라까지 기다리는 선택을 한 가운데 하스와 알핀은 준비한 업그레이드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가 열리는 주말에는 프리프랙티스 세션이 단 한 번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실제 트랙 주행 상황에서 테스트할 수가 없고, 효율적인 데이터를 얻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걸 꺼려합니다. 실제로 에스턴 마틴은 시즌 중 두 번 쓸 수 있는 컬퓨 조커 카드를 일본 그랑프리에서 사용해 업그레이드를 차 2대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스 주말에는 팀들이 차를 고치거나 셋업하거나 조립하는 시간을 FIA가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시즌 중 2번 팀들은 제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차를 고치거나 재조립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스는 새로운 플로어를 포함 윙미러와 전체적인 차의 후방 냉각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알핀은 새로운 플로어를 도입한 차량을 선보이면서 기존의 차의 플로어를 교체하는 게 아닌 새로운 샤시를 이용해 세 번째 차를 조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핀의 차는 시즌 시작 전부터 F1의 최소 무게 조항인 798kg를 훨씬 넘긴 무거운 차량인 것이 확인되었고, 새로운 샤시는 예전 샤시보다 더 많은 경량화를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플로어의 디자인은 레드불의 컨셉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알파벳 C 모양의 윙렛들이 다른 각도의 캠버로 세팅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핀은 이번 업그레이드를 에스타반 오콘의 차에만 적용했고, 마이애미에서는 피에르 가슬리도 업그레이드된 플로어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혼란스러웠던 스프린트 레이스 퀄리파잉에선 레드불이 부진했던 틈을 타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가 깜짝 폴 포지션을 차지했고,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 에스턴 마틴의 페르난도 알론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노리스는 해밀턴보다 늦은 반응 속도를 보이며 1번 코너를 진입할 때 안쪽 라인을 빼앗겼고, 무리해서 바깥쪽으로 버티려다 그립을 잃고 트랙 바깥으로 밀리면서 스프린트 레이스 포디움에서 멀어졌습니다. 노리스는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했고 무전으로 팀에게 사과했지만, 팀의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오히려 팀이 노리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로 노리스를 격려했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가 끝나고 스텔라는 노리스가 사과할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그에게 더 좋은 차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우리가 사과해야 한다. 물론 노리스도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노리스가 포기하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 노리스는 이런 일이 있으면 팀과 차의 성능 탓을 하기 전 자신의 실수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성격이지만, 만약 우리가 더 좋은 차를 줬다면 매번 무리해서 성적을 낼 이유도 없을 것이다 라는 훈훈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리스는 메인 레이스 퀄리파잉에서 4번 그리드를 차지했고,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고 순위를 지키며 기회를 엿보다 9번째 랩 14번 헤어핀 코너에서 앞서가는 알론소를 추월하며 3등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레드불이 모두 피트인한 상황에서 노리스는 레이스 선두로 올라섰고, 21번째 랩에 나온 킥 자버의 발테리 보타스의 차량 문제로 발동된 VSC와 혼란스러운 풀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피트인하며 2등으로 레이스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노리스는 앞서가는 베르스타펜보다 0.3초에서 0.4초 뒤쳐졌지만 따라오는 페레즈보다는 조금 더 빠른 랩타임을 꾸준히 기록하며 2등으로 포디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노리스는 레이스가 시작하기 전 아는 지인과 오늘 페라리보다 35초는 더 늦게 레이스를 완주할 거라는 내기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일이 예상했던 그대로 일어났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오늘 이런 결과를 낼 거라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스프린트 레이스와는 다르게 타이어를 관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페이스를 조금 더 올려도 차의 반응은 환상적이었다. 페라리가 그 정도로 느렸다는 거에 한번 놀랐고 우리가 레드불의 페이스를 엇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다. 포디움 세레모니를 할 거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서킷을 빠져나가려고 미리 준비를 다 해놨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편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다시 한번 팀메이트끼리 매우 치열한 휠투휠 배틀을 벌이며 아찔한 장면을 만들어낸 페라리는 이미 팀을 떠나는 게 확정된 카를로스 사인즈와 장기 계약을 통해 팀에 남게 된 샤를 르클레어의 신경전 때문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 후반 14번 코너에서 이미 차에 데미지를 입은 사인즈가 무리해서 샤를의 안쪽을 파고들며 둘이 부딪혔고 다행히 데미지를 입지는 않아 둘 다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샤를은 무저를 통해 레이스가 끝나고 대화를 나눠야 해.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팀의 드라이버보다 나를 상대로 더 많이 싸우고 있어 라는 말을 엔지니어에게 전했습니다. 사인즈가 팀메이트를 상대로 선을 넘은 것 같냐는 질문을 받은 샤를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예전에 팀메이트를 상대로 선을 넘은 적이 있었기에 이런 일은 레이스가 끝나고 미팅을 통해 오해를 푸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다만 스프린트 레이스 내내 타이어를 아끼고 있었기에 마지막에 페레즈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뒀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사인즈는 알론소를 상대로 데미지를 입었고 타이어도 깨끗하지 않았기에 차가 매우 미끄러웠다. 최대한 사고를 내지 않고 코너를 돌려고 했지만 샤를과 껄끄러운 순간이 있었고 만약 내가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사과할 생각이 있다. 하지만 레이스 도중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페랄리는 메인 레이스에서 전혀 페이스를 찾지 못했고 샤를은 페레즈보다 6초, 노리스보다 10초 정도 뒤처진 상태로 4등으로 레이스를 완주하면서 포디움에 오르는데 실패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샤를은 하드타이어 페이스가 너무 안 좋았고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결과였다. 이번 시즌 내내 우리 차의 장점은 컨디션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타이어 컴파운드가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레이스 시작 전에는 맥라렌과 노리스를 상대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페이스가 나올 거라 생각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발테리 보타스의 차량 문제로 21번째 랩에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었을 때 에스턴 마틴의 페르난도 알론소는 소프트 타이어를 선택하는 결정을 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턴 마틴은 레이스 시작 전부터 새로운 하드 타이어 한 세트, 미디엄 두 세트밖에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디엄 타이어 한 세트로 시작해 11번째 랩에 피트인에 이미 하드 타이어로 교체한 알론소는 다른 팀들처럼 새로운 여분의 하드 타이어 세트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알론소는 35바퀴나 남아있었지만 우리는 미디엄 한 세트, 소프트 한 세트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어느 타이어 세트를 고르던 남아있는 레이스를 완주하는 건 무리라는 계산이 나왔다. 페이스는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꽤 빨랐다고 생각했지만 트랙 포지션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패스티스트 랩을 챙겨와서 기분이 좋았고 이번 시즌 우리 팀의 DRS 시스템이 꽤 좋기 때문에 추월하는 것도 생각보다 쉬웠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21번째 랩에 발동된 세이프티카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레이스가 시작된 27번째 랩.
헤어핀 코너에서 알론소가 브레이크를 락업하며 뒤따라오던 차들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트랙 바깥으로 빠지면서 사고를 피하기 시작했지만 팀메이트인 랜스 스트롤은 너무 늦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앞서가는 비자 캐시의 말비에 다니엘 리카르도와 부딪혔고 리카르도는 플로어 데미지와 디퓨저 데미지로 리타이어해야만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레이스가 끝나고 차분해진 상태에서 다시 온보드 영상을 보면 스트롤은 이 사고가 100% 자신의 책임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그의 생각을 바꿀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을 것이다. 레이싱 인시던트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변수라는 걸 인정하지만 이건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나온 사고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스트롤의 온보드를 보면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앞서가는 모든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는 순간 스트롤은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14번 코너의 에이펙스를 확인하느라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코너의 에이펙스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 위치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어야 했다. 사고가 난 뒤 조금 화를 가라앉히고 싶었지만 스트롤의 무전을 확인한 뒤 피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내가 멍청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솔직히 그냥 꺼졌으면 좋겠다라는 수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사고와 자신의 무전에 대해 스트롤은 리카르도를 겨냥해 남긴 말이 아니었다. 앞서가는 모두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리카르도가 바로 내 앞에 있었지만 그 때문에 사고가 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서가는 차보다 뒤에 따라가는 차가 더 늦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일어난 도미노 효과라고 생각한다. 내가 리카르도와 부딪혔기 때문에 페널티가 나왔지만 이건 절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드라이버의 입장에서 스튜어드들이 급브레이크의 도미노 효과가 어떤지 한 번쯤은 고려해줬으면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스트롤은 10초 페널티를 포함 라이센스 페널티 포인트 2점을 적립하며 지난 12개월 동안 페널티 포인트를 7점 부과받았습니다. 메르세데스와 페라리의 부진, 맥라렌의 상승세, 레드불의 독주로 마무리된 중국 그랑프리를 뒤로하고 F1 시즌은 마이애미 그랑프리로 이어집니다. 스프린트 레이스가 다시 한번 열리기에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없이 과연 팀들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